네, 2024년 4월 2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의 김여정 등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죠. 남쪽 대통령 문재인 씨를 지칭해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겁먹은 게, 전응아, 완벽한 바보 등등으로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등 머저리, 겁먹은 게, 전응아, 완벽한 바보, 삶은 소대가리. 기억나시죠? 그러한 문재인 씨가 지금 22대 총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낙동강 전선에 자진 참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가 거제도에 나타나서 선거운동하더니 이제 부산에 가서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북이 특등 머저리라고 불렀던 그는 낙동강 전선에 참전할까? 이런 제목을 뽑아올린 이유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뭔지는 아시죠? 가스라이팅과 관련해 설명할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씨 때문입니다. 자, 김준형 씨는 조국, 잘생긴 자범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6번입니다. 연세대 정외과를 나온 사람이죠. 그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인가요?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만든 책에서 70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한미동맹은 신화가 됐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됐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압도적인 상대, 이건 미국이죠. 미국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있다. 네, 저도 약간은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안보에 있어서. 네. 미국한테 시달린다는 얘기죠. 막 미국이 괴롭히기 때문에 더 미국의 동맹을 매달리고 그런 존재라고 썼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뭐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쫙 보고 정보를 주면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작전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미국이 잘하니까 따라가죠.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가 상당히 그렇게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가 자녀 세 분이 모두 미국 국적자입니다. 이유는 자기가 유학을 했을 때 이미 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가졌고, 두 딸은 이미 거기서 충분히 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첫째고 둘째고 하니까 미국 국적자로 있었고, 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졌었는데 15살 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미국 국적을 택했습니다. 15세 때. 그럼 이게 뭐냐? 만으로 한 18되면은 신체 검사 날라오고 뭐 군대 가야죠. 그거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는 아들이 대학 졸업하니까 조만간 다시 한국 국적을 얻어서 병역을 의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반미주의 속성을 드러냈던 분이 자식, 특히 아들을 미국 국적을 유지했다는 거는 참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했다. 이 김준영 씨는요, 연대 정외과를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연대 정외과에는 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정인 교수가 이제 가장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굉장히 친문적인 사람이죠. 그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헬싱키 체제를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헬싱키 프로세스죠. 헬싱키 협정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유럽의 체제인데, 다자 안보 협력 회의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유럽 냉전이 치열합니다. 서독과 동독에 각각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미국과 소련이 배치하면서
특히 서독에서는 미국 미사일 빼내라고 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미사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는 헬싱키에서 이제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를 다 모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 CSC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OSCE로 바뀌나? 이렇게 해서 이게 나토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럽을 해보자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유럽의 평화를 만든 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붕괴, 소련의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이 CSC나 OSCE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교수는 이 유럽 다자회의에 의한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갖고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또는 미국에 끌려가는 한미동맹이 아닌 유럽에서는 이제 핀란드가 주도했는데 근데 지금 그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건 아시죠? 네. 한국이 주도가 돼서 북한하고 어떻게 짝짝꿍 해갖고 대화를 해서 해보자. 그런 개념이었죠. 그걸 이제 문재인 씨가 받아들이면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기를 쓰죠. 그때 북한은 열심히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막 달려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대화로 응해주는 척 하면서 그래서 이제 판문점 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열리기 전에 김여정이가 오고 또 우리 특사가 가고 해갖고 북한에서는 자기 체제를 인정해주면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하죠. 그거를 북한이 갔던 특사를 그대로 정의용 씨를 대표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는데 그 정의용 씨는 북한이 체제를 인정해주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깐 거는 얘기하지 않고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트럼프가 그럼 만나줄 수 있지라고 해서 이제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트럼프가 북한을 알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하고 이제 회담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는 어떻게든 북한하고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몰래 판문점을 넘어서 이북으로 몰래 갔었잖아요. 그 통일가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그 돌아온 다음에 그걸 공개해서 한 국민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듬해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임마 웃기지 마 하고 뻥 걷어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은은 이렇게 공들여서 드디어 트럼프를 만나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두 번이나 만났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노력해서 그해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또 만나죠. 그때 문재인 씨는 남북한과 미국 정상회담 만들겠다고 막 쫓아가고 했는데 둘이가 거부하죠. 근데 그때도 노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가. 문재인 말 듣고 트럼프 만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문재인한테 돌리면서 그때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머저리 전응아 완벽한 바보라고 욕을 해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기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있는 현대가 지었던 호텔들을 막 때려 부숩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던 문재인 씨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북한 어민들이 살려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걸 이북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또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어찌어찌 해서 이북으로 흘러갔는데 그 사람을 이북이 사살하고 시신을 태워버리는데 멍청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특등 머저리가 맞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런데 김준영 씨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씨가 남북 주도로 어떻게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이 세계적인 냉전 체제는 강대국이 만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헬싱키 체제가 유럽의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미국과 나토가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소련을 붕괴시킴으로 해서 평화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헬싱키 체제 같은 거를 한국에 해보겠다. 우리 주도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미국하고 어쨌든 북한이 만나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거 주선해 줬는데 미국이 북한 놈들이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속인다는 걸 알고 노딜을 만드니까 다 깨지니까 그 책임을
김여정이가 나서서 특등 모자리, 삶은 소대가리, 뭐 이쪽 하면서 전응아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한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재인 씨가 산동 PK 지역 같죠. 거기 유세 현장에서 지난번에는 거제도에 가서 선거운동 해주더니 지금 부울경을 다니면서 민주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진짜 가스라이팅 당한 게 문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할까요? 그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 이 김준영 씨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 오히려 가스라이팅 뭐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당한 거는 여정이한테, 정원이한테 당한 거는 문입니다. 그럼 그가 지난번 대통령 임기 끝내고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은 직접 정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잘못하면 민주당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무너지면 누가 당황합니까? 북한이 당황하죠. 공산 세력이 당황하죠. 뭔가 가스라이팅 괴롭히고 있는 거죠. 무슨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특등 모자이는 왜 선거판에 뛰어들었을까? 김여정이가 특등 모자리라고 하는 거는 할 때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특등 모자리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등 모자리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 거고. 가스라이팅, 김준영 씨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세력이 이북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봅니다. 김준영 씨는 자기 자식들을 다 미국 국적자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정권 때 주사파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고, 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뜬다고 보십니까? 조국이 뭐 대단해서. 잘 보십시오. 누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 왜 문재인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는, 북한 사람들은요, 이 옛날 조선시대 사람처럼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 과학적인 거보다 감각이 간 거기 때문에 표현이 오히려 좋아요. 왜 특등 모자리는 낙도강 전선에 투입되는지 가스라이팅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선거는 이런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